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 무상 교육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부터 고3 학생 44만 명은 1인당 75만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어 내년에 2학년, 3학년 88만 명, 내후년에는 전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가 됩니다. 가계소득이 월 13만 원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원을 올해에는 지방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의 계류 중에 있는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내년 이후의 무상교육 확대에 차질 없이 당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비건 대표도 방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내일 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립니다. 24일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입니다.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8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답니다. 또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내팽개쳤고 그 결과 국회는 쳇바퀴 같은 정쟁과 파행만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우선 한 가지 조언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그리고 장애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날짜도 잡지 않고 국회 밖에서는 장애투쟁에만 골몰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실상입니다. 오직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론 분열을 유발해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공당의 눈에 민생과 안보는 없고 국정 실패를 유도해서 반사 이익을 노리고 또 자기의 지지층만 결집하겠다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명분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철진한 색깔론과 또 안보 불안감 조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낡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께 외면받을 뿐임을 경고합니다. 8월 결산국회는 정부 예산의 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 국정 운영을 위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서 2기 내각이 조속히 운영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예결특위 전체 회의도 열려야 정기국회 전에 결산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중대한 책무를 내팽개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행, 장외 이탈, 민생 정치 외면 이런 행태를 끝내야 합니다. 민생 입법과 한일 경제전에 대한 지원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서 초당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무책임하게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빈손 국회는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 또 결산 국회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 가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면 복권된 지 20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서 철진한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또 신상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직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목적입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시중의 비난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소용돌이 쳐가고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청문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 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올리는 이런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되어서 이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18일 입장문을 통해서 24일 날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결연하게 촛불을 들었고, 이번 주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요.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이고 국민들도 그에 따라 결연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국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장님이 주최하시는 초월에, 다 아시겠지만 매달 초에 당대표님들이 모이시는 회의죠. 그 다음에 대통령님도 참여하셨다고 밝혔던 여야 5당 상설협의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로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장애에서 집회를 가지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연말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린 날보다 파행된 날이 많아서 민생 입법 성과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분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당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더구나 이 장애 집회가 용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민은 분명히 투쟁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투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을 위한 2030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지원자가 계셨고요.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위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 또 정책 개발을 위한 분과 토론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3차례 이상 더 분과 토론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9월 20일 날 있을 당 정책 페스티벌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 저희 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려고 나선 만큼 성과가 있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청문회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보면은 의혹 제기는 있지만 그 의혹 제기를 뒷받칠 만한 증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 것인지 아니면 흠집 내기 위한 주장인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낯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죠. 그다음에 웅동학원에 대해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승소한 이후에 그러면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입증도 없이 무조건 이것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짜고 치는 소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더니 동생 내외가 이혼을 했는데 만나더라.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소중한 손녀고 저한테는 소중한 조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겨요. 너무 일방적으로 검증 안 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박주민 최고께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개각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고 또 국정 운영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정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야당의 잘못된 전략으로 개각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온갖 의혹 제기와 모든 가족 엮어넣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개각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그런 야당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조국 후보지 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간절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국 후보의 생각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상 회피라고 했습니다. 검증을. 왜? 검찰개혁이라는 압도적 국민들의 열망을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검증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온갖 의혹 제기로 이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그런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불순한 의도죠.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서둘러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 국민들이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바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려면 정책 검증에 나서서 국회에 14일에 청문 요청이 제출됐으니까 청문회 법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힘을 합쳐서 그 답을 마련해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하겠다는 것은 이런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 자민당의 극우 세력과 왈츠를 추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위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흐름과 열망에 함께하진 못할 망정 제1야당이 그런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을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삶과 국익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일본 극우 세력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이후에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허위 조작 정보대책특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IMF를 앞두고 있다.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방한했다. 서울역 근처에서 일본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정부가 일본을 여행한 국민을 처벌할 계획이다. 과 같은 것들입니다.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SNS, 포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159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파악했고 이 허위 조작 정보들은 5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두 파생됐습니다. 지난 강원 산불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특위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악입니다. 국민은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국민 의견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만나서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마련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10주기였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새로운 장을 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 번영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우리 정치권은 긴장 해소에 주력하면서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라며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훈련으로 안보 주권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고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군사력 증강 계획도 밝혔습니다. 안보를 포기한 정부가 어찌 군사력 증강을 깨하겠습니까?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명백히 가짜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안 없이 호전적 주장만 일삼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저해 세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께서 당내 회의에서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안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가장 허약한 안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또 장애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대안 없이 안보 붕괴, 대한민국 파괴라는 거친 언사만 뱉어내는 장애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일부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안 대표께서 장애투쟁 계획을 밝히며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손잡고 평화 번영의 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공감도 못 넣는 장애투쟁이 아니라 정부의 북미 협상 중재를 뒷받침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중자애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방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회의, 런던 협약 및 런던 어정서 당사국 회의, 한일 해양환경 교류협력회의 등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 톤을 저장 탱크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로 내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원자로 내 오염수는 1만 8천 톤에 달합니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비교 불가의 수준으로 높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서 구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는 모든 국가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해양 투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국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국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및 국제 원자력 기구와도 사전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설비 가동을 허가하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해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이를 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국이 설비 가동에 따른 위험이나 정보를 아일랜드와 교환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환경은 피해를 입는 경우 원상 회복이 어렵고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에 직결됩니다. 이에 반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크나큰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전 사고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동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런던 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 11월에 예정된 한중일 원자력 고위 규제자 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변 국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유해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와 권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 발굴기구인 2030 컨퍼런스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개편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따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급격한 기술 혁신에 따라 노동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 경제적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청년 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별도의 TFT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급 공직 후보자는 7명인데 오로지 한 명만을 위해서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등 총 인력을 동원해서 공세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한참 오보한 일입니다. 오로지 조국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시간을 끌면서 시끄러운 전국을 유지해서 자유한국당의 파일을 키워보려는 속셈이 드러난 꼴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정책적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후보와 상관이 없는 동생과 또 동생의 전부인 그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한다면 인격 살인입니다. 지금 그 조국 후보의 전 제수께서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간곡히 호소드리는 내용입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서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호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할 텐데요. 위장의원도 없었고 위장매매도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성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가족이 인격 살인당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인사청문회 과정이 개인과 가족의 신상털기로 변질돼서 중요한 정책 검증이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사청문회 제도가 분명히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능력을 이원화해서 실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빴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아베 총리와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진행되어야 대화도 협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확고한 철학과 통찰로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청년의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다리가 많이 오염돼서 봉합에는 실패했습니다. 20대 노동자는 해당 놀이공원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 준수 여부 및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던 20대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위험한 사고 현장에 나가야 했는지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과 현실 인식이 국민과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4주 전 광복절을 맞아서 정부 주관의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5년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1919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선열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낄지, 또 국민들은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 역사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권 노름에 취해서 광복절 하루 전날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 로톤드 홀에서 이승만 동상 앞에서 광복절 메시지를 내놓는 무례함을 보이는가 하면 DJ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는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정치보복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700만 시민들의 숭고한 촛불혁명을 단순한 정치보복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치부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석 달 만에 다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장외투쟁에 나서기 전에 자신들의 역사인식 그리고 현실인식에 대한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